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전 세계 2위의 여권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과 문화 수준이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전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와중에 유독 뜬금없는 한 국가는 한국에 적대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사실 베트남은 경제 규모나 군사력, 정치 안정성을 따져봐도 한국과는 그 수준의 차이가 너무 현격히 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베트남을 그저 물가가 싼 관광국가라고만 알고 있을 뿐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질투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베트남인들이 한국은 10년 이내로 따라잡을 수 있는 국가쯤으로 인식하며 자신들을 동남아시아의 맹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그들의 질투심이 완전히 이해가 안 가지는 않는 것이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다른 동남아 나라들과 경제 규모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심지어 한국보다 더 부유했던 동남아 국가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류의 문명이 발달한 이래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고속성장에 성공했고 따라서 많은 동남아 국가들의 존경과 질투심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대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조차 젊은 세대들은 한국을 부유하고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동경하는 경우가 많지만 베트남의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한국은 금방 따라잡을 수 있는 존재이며 자신들과 수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국가쯤으로 인식하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법, 베트남의 여권 순위는 89위로 전 세계 54개국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형국이죠.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공항에서 무비자로 빠르게 입국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글로벌 커뮤니티에는 한 베트남인이 한국인들의 입국 모습에 대해 글을 남겼고 이 글이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베트남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이 베트남보다 잘 사는 국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는 않고 있다고 알고 있었어. 실제로 매년 셀 수도 없는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방문하고 있으며 이제는 베트남에 와본 적이 없는 한국인들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한국인들은 베트남에 미쳐 있다고 해. 특히 한국에서는 고품질의 쌀이나 과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의 품질 좋은 음식들을 먹고 감동을 받아 눈물까지 흘린다고 들었다. 이렇듯 수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의 멋진 사람들과 풍경, 날씨에 감동을 받고 베트남을 존경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이민을 오기 위해 베트남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기까지 하다는데 아직 베트남의 국제적인 입지는 한국에 한참 부족한 듯 보여. 일단 나는 해외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몇 년간이나 돈을 모았고 드디어 해외로 떠나게 되었는데 공항에서 굉장히 불쾌한 일을 겪었다. 나는 공항에서 입국 수속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었는데 내 뒤에 있던 한국인과 일본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갑자기 나와 다른 곳으로 향하더라고.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굉장히 쾌적해 보였고 내가 향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국제적으로도 한국과 베트남의 수준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베트남인들도 줄을 기다리지 않고 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어. 따라서 나 또한 한국인들이 향한 줄로 향했지만 나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었다. 나는 너무 분해서 눈물까지 나왔는데 베트남은 분명 10년 이내로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국가인데 해외에서는 우리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한국만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야.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이렇게 편법을 사용해서 새치기를 하는 한국인들을 인정해줄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베트남을 인정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이 베트남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많은 베트남인들이 불법으로 위조한 한국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베트남인들은 빨리 현실에 눈을 뜨고 자신들의 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가 심하면 그로 인한 절망감과 허탈감도 심할 뿐이고 국가 발전에도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맞아. 나는 태국인이고 태국보다도 훨씬 못 사는 베트남이 왜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진 모르겠어. 일단 K-팝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V-팝인지 뭔지를 강요하지 좀 마.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국가와 가정을 위해 기계처럼 일하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내가 본 베트남인들은 걸핏하면 일을 안 나가기 일쑤고 항상 약이나 술에 취해 있어서 눈이 풀려 있었어. 한국이 가난할 때 해외로 파견 갔던 한국인들은 굉장한 인기와 신임을 받았다고 한다. 그들은 일머리도 좋고 무엇보다 굉장히 열심히 일했거든. 하지만 지금 해외로 파견 와 있는 베트남인들은 모든 이들에게 기피의 대상이지. 그들은 걸핏하면 파업에 농땡이를 피우거든. 이게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야. 한국은 아시아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그러한 체계를 위해 엄청난 피를 흘렸다고 배웠다. 그런데 베트남은 어떻지? 베트남 역사를 통틀어서 베트남 국민들이 뭔가를 도전하고 해낸 경험이 있던가? 너희들은 그냥 허세만 가득 찬 겁쟁이일 뿐이야. 태국인으로서 한국은 정말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는 아직도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계시지. 그가 젊었을 때는 태국이 한국보다 잘 살았거든. 하지만 베트남은 뭐지? 한국이 가난했을 때도 베트남보다는 잘 살았는데 말이야. 베트남이 한국을 10년 내로 따라잡는다고요? 한국은커녕 그들은 10년이 지나도 인도네시아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은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애국심과 내전, 그리고 비슷한 외모 등이 있죠. 하지만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면 우리는 내전을 끝냈고 한국은 아직도 내전 중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30년 동안이나 경제성장이 멈췄듯이 지금의 한국 또한 일본처럼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고 들었어요. 따라서 베트남이 그들을 역전하는 건 정말 시간 문제일 겁니다. 한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성장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 하지만 그들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 중이야. 그러나 0에 100을 곱해도 0일 뿐인 것처럼 베트남은 아무리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한들 100년이 지나도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야. 글쎄요. 한국과 베트남은 민족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베트남이 한국처럼 강력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가지긴 어려울 겁니다. 개발도상국 시절 한국인들은 정말 죽기 살기로 일하며 가정을 위해 희생했고 나이가 든 지금도 쉬지 않고 가정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인들은 오직 자신의 편안함만을 중요시하는 이기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이 글에 대한 반응만 봐도 베트남인들은 평생을 공항에서 줄만 서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모두가 한국이 편을 들고 있고 베트남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거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